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교육에 이어서 상자 그림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미니탭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자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값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중앙값은 영어로 미디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쭉 세워놓고, 그러니까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쭉 세워놓고 그 중에서 순서상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라고 부르고요. 평균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의 어떤 대표값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값이죠. 평균 연봉 이런 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곧바로 중앙값이 무엇인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명의 사람이 키순으로 서 있다면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몇 번째 있는 사람일까요? 네, 당연히 세 번째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의 키가 바로 이 데이터들의 중앙값이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사람이 키순으로 서 있다면 과연 몇 번째 있는 사람이 중앙값이 될까요? 10명이니까 5번째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게 홀수일 때는 가운데가 딱 존재하지만 짝수 개수일 때는 여기서처럼 5개와 5개로 딱 분리가 되고 가운데는 값이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이 짝수 개수일 때 중앙값은 가운데 2개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떤 회사의 직원들을 남자 직원이라고 하죠. 남자 직원들을 키순으로 쭉 세워놨다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직원은 150cm이고 가장 큰 사람은 2m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앙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얼핏 생각하기에 제일 작은 사람이 150이고 제일 큰 사람이 2m니까 가운데는 한 17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앙값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람 순서대로 세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값이 얼마인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긴 하지만 여기는 좀 촘촘히 작은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키가 큰 사람들은 좀 듬성듬성 있죠. 따라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키를 조사해 보니까 키가 170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값과 중앙값 사이에는 20cm만큼의 간격이 있고 중앙값과 제일 큰 사람의 차이는 30cm이니까 지금 여기 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여기 지금 거리는 20과 30으로 다르지만 무엇은 같아야 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 아래 데이터 개수와 위에 쪽의 데이터 개수는 같아야 한다.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소값 150과 중앙값 그 사이의 중앙값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150과 170 이 가운데 중앙값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16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도 보면은 170 쪽으로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아마도 중앙값도 160보다는 좀 큰 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6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값과 가장 큰 값 2m 사이의 중앙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대충 계산을 해서 얼마죠? 저 대충 계산하면 185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조사를 해보니까 175가 그 사이의 중앙값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총 4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4개로 나누고 그 중에 이 위치는 4분의 1의 위치다 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말로는 1, 4분의 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irst quarti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기는 Q1이라고 쓰죠. 17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언 중앙값이 되고요. 또는 2, 4분의 수 Q2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175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4개로 나눈 덩어리 중에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3, 4분의 수 또는 Q3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제 4분의 수의 범위를 한번 조사해 볼 건데요. 우리가 범위가 무엇인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그 사이의 거리를 데이터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분의 수에서의 범위는 얼마가 될까요? 그 얘기는 4분의 수 중에 제일 큰 값과 4분의 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사이의 차이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겠죠.
4분위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1/4분위수, 2/4분위수, 3/4분위수. 이 중에 제일 큰 값은 Q3가 될 것이고 제일 작은 값은 Q1이 되겠죠. 따라서 그 차이는 10cm가 됩니다. 이게 바로 4분위 범위가 되고요. 이 4분위 범위에 이렇게 상자를 그리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상자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데이터 중에 이 상자 안에 몇 퍼센트의 데이터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까? 그렇죠. 50%가 되겠죠. 왜냐하면 4개로 나눈 거 여기 25%, 여기 25%, 25, 25%가 있는데 그 두 개 25%의 데이터를 묶었으니까 여기는 전체 데이터의 50%가 몰려있는 가운데 영역이 될 겁니다. 바로 그게 상자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약간의 산수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 그 4분위 범위라고 했더니 상자의 크기에다가 1.5를 곱합니다. 1.5를 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뭐 그 이유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건데요. 하여간 1.5를 곱하면 15cm가 되겠죠. 자, 이 15cm를 이제 1/4분위수와 3/4분위수에서 좌와 우로 벌릴 겁니다. 자, 우선은 1/4분위수 165에서 좌로 벌리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15만큼 멀어지는 거니까 165에서 15를 빼면 150cm가 되겠죠. 자, 이제 이 폭 안에서 존재하는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까 150cm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쵸? 자, 이제 그 관측된 그 값까지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거를 수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서 3/4분위수에서 15cm만큼을 오른쪽으로 벌립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175에다 15를 더하니까 190까지 가겠죠? 자, 그 폭 안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값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190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 안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값을 조사해 보니까 190보다는 좀 작은 187이 그 폭 안에서 가장 큰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을 그을 때는 바로 그 값까지만 선을 긋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좌로 그은 폭과 우로 그은 폭, 그 폭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폭 안에서 존재하는 실제 존재하는 값까지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그 선의 길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좀 다르죠. 자, 이제 이 폭을 벗어나는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이상치라고 부르죠. 이상치는 보통 미니 탭에서는 별표로 찍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상자 그림, 영어로는 박스 플롯이 되고요. 이 상자 그림은 보통 이렇게 하나만 그리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세로로 많이 그리게 됩니다. 자, 이 상자 그림에서 각 선의 의미를 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였죠? 여기는 Q1, 여기는 미디언, 여기는 Q3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상자 그림 이렇게 하나만 그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같이 그리게 됩니다. 이제 비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이제 100도에서의 강도, 200도와 300도에서의 제품 강도를 각각의 상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100도하고 200도 중에 어느 쪽의 강도가 더 높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느 쪽의 강도가 더 높아 보이십니까? 뭐 이 경우 누가 봐도 200도가 100도보다는 강도가 더 높아 보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로는 자, 우선 이 선이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제가 이 선은 Q3 3/4분위수입니다. Q3 아래쪽에 75%의 데이터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200도에서 이 선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선은 Q1을 얘기하죠. Q1 위쪽으로 역시 75%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75%의 데이터가 서로 빗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자가 빗나가게 되면 이쪽이 이 아래쪽의 왼쪽보다는 중앙값이라기보다는 중심 위치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00도가 100도보다는 강도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00도하고 100도를 비교해 볼까요? 그럼 300도가 100도보다는 강도가 더 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 경우는 이제 상자가 많이 겹치죠. 그래서 이 뭐 300도가 100도보다는 강도가 세다 이렇게 여기엔 어렵지만 또 다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보시면 300도가 100도보다는 데이터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자 그림은
여러 집단들 간의 두 가지 특성을 비교하는 것인데, 하나는 200도와 100도처럼 어떤 중심 위치가 서로 다르냐 하는 거와, 또 하나는 100도와 300도를 비교하는 것처럼 데이터의 산포가 서로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이 상자 그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